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6월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뭐, 기억은 탄수화물이 맞고요. 탄수화물, 탄소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아세트산이니까, 이름이 산이지 않습니까? 탄성이죠. 그 다음에 기화되는 건 흡열 반응이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랑 CD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경우는 뭐 화학적으로 실제로 써주는 게 좋죠. 이거 Mg고요. 이게 O입니다. 이게 나트륨이고 이게 이제 플로린이죠. 그래서 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가 맞고요. A는 마그네슘이니까 금속이죠. 이게 아니고 BD2는 OF2라서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입니다. 1번 다음 3번 그림은 XY랑 Y2를 넣고 반응을 연결시켰을 때 전과 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응물이 XY랑 Y2인데 생성물을 보시면 뭐냐면 XY2죠. 그래서 뭐 반응식을 쓰면 EXY가 EXY2. 그래서 분자수는 뭐 그림에서도 그렇고 반응식에서도 그렇고 그냥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성물의 종류는 뭐 한 가지죠. 그 다음에 4몰의 XY2가 생성됐을 때 반응한 양 1대2죠. 예, 또 당연히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4번.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인데, 근데 결론이 가설이 어긋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극성 결합을 하는데, 극성하고 모극성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커스가 이제 니은이 제일 중요한 포커스고요. 니은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데 무극성 분자니까 해당하는 분자가 얘네 둘이죠. CF4고있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기억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도 극성이니까 이건 뭐 HCl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조금 이제 이번 시험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건데 이제 구평도 좀 봐야 됩니다만 보통 이제 동적 평형이 보통 액체와 기체의 평형인데 보시면은 처음으로 고체 승화 평형이 나와 있어요. 예, 승화 평형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동적 평형이 단순하게 기화만 아니고 다른 데서 낼 수 있다. 약간 확장의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문제는 그게 없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ET가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ETU는 똑같아요. 그래서 X는 그 D랑 같은데 당연히 A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T에서는 어차피 가역 반응은 모든 반응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특별고요. 그 다음에 ET일 때 기체가 고체, 고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는 동적 평이가 똑같죠. 이때는 고체랑 기체랑 기체가 고체가 승화라는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에 조금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5번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 음, 자,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고 WZ는 CNOF입니다. 예,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 YZ3입니다. CNOF인데 YZ3 폼을 가지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죠. NF3예요. 원자 가전자 수의 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YWZ인데 플로린이 들어가고 질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옥텟도 만족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심 원자가 W죠. W라는 거는 이제 질소 플로린 말고 이제 산소가 가운데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NCF고요. FCN. 그러면 뭐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CO2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플로린이 아니고 YWZ인데 이건 뭐 질소의 한 쌍, 플로린이 세 쌍이죠. 비밀전수는 네 쌍이 맞고. 기억은 원자과 전자수가 탄소가 4개, 산소가 6개니까 치면 16이 맞죠. 답은 4번. 자, 아까는 이제 5번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신경 써야 되는 문제는, 네, 제가 봤을 땐 7번입니다. 7번은, 그 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줬을 때, 금속이나 이온의 몰수나 양을 이제 실제 값을 줬죠. 뭐 3N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지금 상대값을 줬습니다. 네, 거기서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의외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예, 근데 요걸 어떻게 할지를 이제 구평 때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보죠. A3 플러스가 B랑 반응해서 B가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A3 플러스가 환원했다는 얘기죠. 예, 환원제가 아니고 산화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기억과 니은이 뭐냐는 건데, 자, 일단 이게 숫자가 좀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왜 좀 숫자를 조금 상대값을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좀 숫자를 너무 잘 줬어요. 5, 3이고 3, 3이잖아요. 숫자가 좀 보이긴 하는데, 요건 요렇게 좀 넓게 생각을 좀 해보시죠. 어차피 A3 플러스는 A가 됩니다. 그러니까 A3 플러스랑 기억 혹은 A3 플러스랑 니은하고 나머지 거의 비율이 무조건 5대 3이어야 돼요. 어디 안 가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BN 플러스. 그리고 얘가 A. 이렇게 되겠죠. 니은은 당연히 맞고요. 그러면 A3 플러스가 ON 중에 EN이 환원한 거고, B는 네, 3N몰이 산화한 거니까, 결국은 몰수비가 2대 3인데, 전화가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2 플러스. 이게 다닙니다. 7번은 요 관점에 대한 개념은 조금 주목을 좀 하시고, 나중에, 어, 수평에서도 이렇게 상대값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수능에서도 좀 연관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8번. 뭐 원자번호 나와 있습니다. 기억인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이 이제 S거나 니은이 이제 S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니은이 S면요 S랑 P의 비율이 3대 2인 원소가요 없어요. 그런 원소가. 예,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S고요. 이게 P죠. 그리고 S전자수랑 P전자수가 2대 3인 원소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알죠. 예, 네온하고 인입니다. 보통 2, 3 중에서. 근데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게 네온이고요. 이게 인입니다. 자, 그러면 S랑 P가 3대 5인 경우는 이거는 이제 황이죠. 6개, 10개. 3개, 5개는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주기연소는 1개가 맞고 X는 홀전자가 없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Y가 Z보다 적어요. 답이 1번입니다. 자, 이건 보시죠. 에, 자, 문제를 보시면 좀 떠오르는 원소가 좀 있죠. 예. 예, 누가 봐도 요거는 저기 어, 염소입니다. 염소인데 문제를 풀 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공부할 때는 그런 걸 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필요할 때는 요령을 좀 피워도 되는데 공부할 때는 요령을 피우는 거를 어, 왜 좋아할까요? 공부는 요령을 안 피우고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푸는 게 능사라서 뭐 문제 빨리 풀면 누가 상 준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음, 잘 이겼습니다. 네. 뭐 그렇게 감안하는데 뭐 공부할 땐 좀 진지하게 하시죠. 예.
자, M하고 M 더하기 2인데, 여기 존재하는 비율이 A 대 B잖아요. 근데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75 대 25예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건데, 양성자수는 원자몰수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원자몰수는, 해야 되죠? 어, 그냥 몰수에 비례합니다.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수가 질량수 M자리가 더 많죠. 니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1몰의 M 플러스 2는 전자수인데요. 전자수도 그, 이거는 이제 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마다 전자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거 없죠. 예, 1입니다. 1. 무조건 똑같아요. 이거 뭐 집중을 좀 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데요. 10번이 문제를 좀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원 문제가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는 크게 이제 뭐 예상과 다른 게 없는데 그 빅킬러 파트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한 걸 좀 보여줘요. 자, 이건 이제 원자번호 3인데 2, 3주기에 걸쳐서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번호 홀전자 수인데 상대값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요령, 좋게 말하면 이제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나쁘게 말하면 요령이죠. 답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이제 문제를 풀 때 그게 생각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걸로 가야 돼요. 어차피 맞추는 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차피 원자과 전자 또는 홀전사 수니까 이게 조금마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1, 1쪽부터 1, 그다음에 0, 그다음에 3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5분의 3, 그다음에 3분의 1, 그다음에 7분의 1, 그리고 이제 0이잖아요. 근데 YZ를 보면은 원자 번호가 3 차이 나는데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요. 원자 번호 3 나오는 게 절반. 이게 뭐냐는 겁니다. 절반으로 주는 거. 어, 요거죠, 요거. 요거랑 요거.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조합을 보시면. 얘는 뭐냐?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규소입니다. 얘는 문자보다 섬 적잖아요. 이거 산소죠.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 기억은 산소니까 실제 값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인데 상대값이니까 Y. 그러니까 나트륨이 현재 1인데 6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3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2죠. 기억은 아니고.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X랑 Z가 두 개로 같죠?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제일 크고 나트륨이 제일 적어요. 자, 10번 문제도 뭐 생각해보면 틀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푼다는 건 문제를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흥분해서 빨리 푸느냐가 아니고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옥텐 만족하고요. 뭐 분자 보이시죠? 예, 가는 CO2입니다. 나는 옥텟다 만족해야 되죠? 예, OF2고요. 그 다음에 얘는 COF2. 이거 많이 봤던 문제죠. 특성 분자는 나다 두 가지가 맞고 결합각은 가는 180도인데 나는 굽었죠? 네, 거의 한 104도 정도. 그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이 있는 거는 나밖에 없죠. 5번이 답. 자, 12번인데 자, 이제 12번 이제 계산 문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계산 문제는 어, 유형은 똑같아요.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데 대신에 그냥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된다. 결국은 이제 A 수용액하고 B 수용액의 몰농도 비율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학 식량이 3A랑 A라서 보시면 요걸 3A로 나누고요. 요걸 A로 나눕니다. 그럼 몇 대 몇이냐? 요거 1대 6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N몰이면 얘가 6N몰이에요. 그러니까 A랑 지금 B가 녹아있는 몰수의 비율은 1대 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 몰농도의 비율은 결국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y분의 x는 그냥 이렇게 따지면 어차피 비율이니까 A 수용액의 밀도는 부피는 dA분의 EW2고요. 분의 n으로 할게. n. 분의 dB분의 W2분의 6n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6 되죠? 그러면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계산할 때 너무 서둘지 말고 이게 W2죠? W2를 날려요 일단. 날리면 2분의 dA분의 6dB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요 지금 y분의 x가 아니고 x분의 y를 계산하고 있네. 나중에 뒤집으면 되니까. 그러면 dA분의 12dB입니다. 그러면 이제 y분의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dB분의 dA죠. 1번. 계산만 그냥 복잡하게 놓은 거예요. 예. 요거는 계산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좀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플하게 구할 수 있겠죠? 뭐 몰수 비율 이런 거 좀 해서.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자, 기억이요.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서 기억은 n 플러스 1이 가장 큰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제일 큰 오비탈이라는 게 ES 아니면 EP예요. 들어있는 전자수니까 X랑 W는 한 개씩이니까 이건 이제 나트륨 아니 리튬 아니면 붕소죠. 근데 유액전하고 적은 게 X니까 이게 리튬이고요. 얘가 붕소예요. 그럼 Y는 도대체 뭐냐? 유액전하가 리튬 붕소 사이니까 당연히 베릴륨이고, 그 다음에 Z는 얘네들보다도 유액전하가 더 큰데 원자번호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개니까 결국 EP에 3개 들어있는 거 고르면 되죠. 질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아니고, 원자 반지름은 X가 Z보다 크고 리튬이 제일 크죠, 여기서? 전기음성도야 뭐 Y가 W보다는 작아요. 한번은 2번, 14번. 자, 14번은 산화는 반응인데 작년에 아마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아, 산화는 파트가 이제 방향성이 예전에 준비랑 방향성이 좀 달라서 조금 뭐 공부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유평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작년보다 좀 쉬워지는 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음, 자, 요거는 뭐 단순합니다. M의 산화물에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산화수가 플러스 4 아닙니까? 플러스 4고 플러스 3이고요. 얘는 플러스 7에서 이제 마이너스 1로 주니까 결국은 산화되는 애는 산화수가 1 늘어나고 환원되는 애는 산화수가 8 줄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출 때 예, 8 M3 플러스 ClO4 마이너스가 CL 마이너스 그다음에 8 MO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맞추시면 되겠죠. 산소를 물로 맞추면 4H2 그다음에 여기 8H 플러스 되겠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C가 얼마냐? A 더하기 C는 이제 12죠. 그다음에 D 더하기 F는 9입니다. 4분의 3이죠. 4분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 15번도 조금 이번 시험 문제에서 조금 변수가 있는 문제도 중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음,
자, 일단 수소원자 오비탈이고요. n 플러스 L은 3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s, 2s, 2p, 3s 이 정도죠. 그 다음에 가가 나보다 크대요. n 플러스 1이. 가는 어쨌든 1s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s, 2p, 3s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반대로 뭐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3이면 안 되죠. 1s 아니면 2s. 자, 그다음에 n이 나가 다보다 커요. 그러니까 n이 나가 다보다 크다는 건 n이 1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s고 다는 또 적어요? 그럼 1s. 에너지 준위는 나랑 라가 같대요. 라가 2p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보통 따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가면 요 ES는 아닌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얘를 제껴요. 그리고 이제 가가 3S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EP가 실제로 오비탈이 3개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관습적으로 EP가 나오면 그게 대표성을 좀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ML 값이 다 합치면 0인데 가나다가 4 S 오비탈이면 라가 T 오비탈이지만 합쳐서 0이 나오려면 라의 EP 오비탈의 ML이 0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3S면 안 돼요. 요것도 EP다. 대신에 라가 나보다 크니까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ML 값이. 그렇게 되는 거여야 하죠. 자, 이 문제가 주목돼야 되는 건 보통 이렇게 옛날에 그래프 문제는 EP 오비탈이 2개, 3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료를 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문제들 중에서는 P 오비탈이 2가지에 있는 걸 하는 경우를 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게 좀 익숙하지 않다. 요런 걸 좀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준비가 됐죠? 예, 가는 1S가 맞고요. ML은 나가 가보다 큰 게 맞습니다. 0하고 마이너스 1. 에너지 준위는 가랑 라가 같죠. 답이 3번. 16번. 자, y분의 x가 얼마냐는 건데, 요거 이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중화 반응도 계속 좀 복잡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험하는 건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다. 어, 자, 일단 보시죠. 식초 AB를 준비합니다. 식초는 어차피 다른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고, 물을 넣어서 50ml를 해요. 그리고 Xml의 1에는 를 적정을 하고, 그 다음에 Yml의 2를 적정을 하는데, 4에서 V에 4Am가 들어가고, 중화 반응할 때, 라에는 V에 5Am가 들어가요. Y분 X가 얼마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16W랑 15W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가와 라에서 필요한 염기량이 4대 5라는 건 역시 몰수량이 4대 5라는 거고 아세트산의 양이 4대 5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어, 자, 결국 1g에 들어있는 게 16W잖아요. 1g에 들어있는 게 16W. 그러면 X미리의 질량을 생각해봐. X미리의 질량. 그럼 밀도가 dA 아닙니까? 그러니까 XDA 분의 곱하기 1g에 16W 들어있으니까 XDA는 여기다 16W를 곱하면 되죠. 어차피 몰수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대 Y
dB 곱하기 15W가 그냥 4대 5를 만들면 돼요. W는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야. 요거 4고요. 1이고요. 요거 3이고, 요거 1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4DAX는 3dB의 Y다. 그러면 Y분의 X는 얼마냐? Y분의 X는 4DA분의 3dB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또 나열된 게 1, 2, 3, 4, 5분이 또 비슷하게 있어서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16번은 그럼. 7번.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페이지가 그때 최근에 나왔던 평가원이나 수능 중에서 4페이지는 지금 뭐 제일 쉬워 보여요.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와나의 부피와 수산화이온의 양을 나타낸 거고 pH는 가랑 나가 7대 3이에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러면은 가랑 나가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1대 100이라는 건 농도가 수산화이온 농도가 10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화이온 농도가 100대 1입니다. 그 얘기는 가가 pOH 100대 1이라는 건 pOH가 X면 얘는 pOH가 적잖아요. 수산화이온 농도가 적으니까 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이걸 pH에 적용을 하면 14-x랑 12-x가 7대 3이에요. 그럼 42-3x는 8x, 84-7x니까 4x는 42죠. 그래서 x가 10.5입니다. 자, 그럼 얘가 10.5고요. 얘가 12.5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pOH예요. 따라서 R는 pH가 3.5고 나는 pH가 1.5입니다. 그러면 둘 다 산성이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pOH는 지금 계산했죠? 12.5. 그 다음에 4에서 수산화이온의 몰수, 수소이온의 몰수. 농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pH가 3.5 아닙니까? 10의 마이너스 3.5승 곱하기 1 부피 몰수. 나에서 수산화이온 10의 마이너스 12.5승 곱하기 100. 100분의 10의 9승이에요. 10의 7승 맞죠? 자, 이거 뭐 17번 문제는 뭐 커멘트가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부연하자면은 지금 현재 문제의 어떤 지향 방향이 어떤 화학적인 특성을 물어본다기보단 그냥 수학 계산으로 지금 계속 방향성을 좀 트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 면에서는 수학적 공식, 해석 이런 거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어, 제가 제일 조금 신경 많이 썼던 게 올해는 몰이 어떻게 나갈까? 작년에는 몰이 좀 되게 어려웠잖아요. 자, 보시죠. 18번은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게 부피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놓고 몰수로 가르쳐 줍니다. 변수가 많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원자수의 비율인데 XA, Y, B만 있어요. 그러면 A 대 B가 2대 3이나 혹은 3대 2인데 나번을 보시면 XAB랑 XAYC를 섞었는데 X 질량분의 Y 질량이 늘어요. 자, 근데 보시면 6대 7이거든요. 근데 이 질량 비율하고 몰수 비율이 같아요. 상대값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2대 3 하고요. 이거 4대 7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4대 6이면 4대 7이니까 결국은 이거 6대 7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이미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치고는 좀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쉽게 내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지 이 문제는.
그러면 A 대 B는 2대 3이에요. 그럼 뭐 4대 6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X2, Y3입니다. 그리고 여기 X4 있고요. Y6 있어요. 10n이죠? 자, 근데 여기는 4대 7인데 11n이에요. 그럼 X4고 Y7입니다. 너무 문제가 쉬워지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X2, Y3가 4몰, 몰이라고 치면 이 2몰 있거든요. 얘는 1몰이야. X2, Y3가 1몰이거든요. 그러면 X2, Y3 1몰에는 X 2개, Y 3개가 들어있으니까 XA, YC는 결국은 뭐, 2개, 2개, 4개 들어있으면 되죠. 그죠? 여기 X 2개, Y 3개니까 여기 X 2개, Y 4개면 되는 거죠. 근데 A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X2, Y4입니다. 1몰이고요. 그럼 A분의 C는 당연히 2가 나오고, 자, 원자량 보세요. 이게 1몰의 질량이니까 X2, Y3는 화학식량이 19W, 그 다음에 X2, Y4는 화학식량이 23W니까 Y 원자량 그냥 나옵니다. 4W. X는 3.5W가 금방 나오죠. 원자량 비율이 얼마? 7분의 8이에요. 잠시만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X 원자량분의 Y 원자량 예, 곱하기 A분의 C니까 답이 7분의 16이죠. 8번은 그러야 돼. 자, 그다음 19번. 이 중화반응 문제인데 중화반응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들을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어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구평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수용액을 섞어놓고 이 산염기 문제는 액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게 가나다가요. NaOH랑 H2N은 같은 양이에요. 염산의 양만 계속 늘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빤하게 얘가 염기고요. 얘 중성이고 얘 산성이에요. 너무나 빤하다. 그 다음에 가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양이 0.02몰인데 요거는 이제 염기성에 판단하기 힘들고 나번 한번 보세요. 존재하는 양이온이 0.03몰입니다. 근데 나는 중성 아니니까 이게 존재하는 양이온이 전부 다 Na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0.03몰이고. 그죠? 그런데 0.03몰인데 가에는 역시 양이온이 NaOH가 0.03몰인데 H2A가 들어가서 음이온의 양이 0.02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냥 뭘로 무식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화균형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잘 안 쓰니까 전화균형을 할게요. Na 플러스가 0.03이고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랑 나머지가 OH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합쳐서 0.0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의 평균 전하가 얼마냐? 세상의 모든 용액은 중성이어야 됩니다. 양전하랑 음전하 같아야 돼요. Na 플러스가 0.03이라는 건 양전하가 0.03이니까 음전하도 0.03이다. 그러면 A2 마이너스랑 OH 마이너스의 평균 전하가 얼마야 되냐? 마이너스 1.5예요. 마이너스 2가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섞여야 된다. 얘 0.01, 0.01. 그러니까 뭐냐? 얘 0.01몰 들었어. 그러면 OH-가 0.02몰이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염산을 20ml 넣었는데 중성이 됐어요. 나머지 0.01몰을 중화 반응했다. 이 0.01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 지금 Y랑 Z가 농도 같은데 질문을 안 하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갈게요. 어, 나번에 음이온의 총 몰수가 얼마냐? 음이온의 총 몰수는요,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음이온의 몰수가 안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OH-가 Cl-로 교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몰수가 0.0이죠. 그러면 부피가 얼마일 때 농도가 7분의 2냐?
0.07일 때요. 70mm 있어야 되는 거죠. 그 A가 30인 게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30이죠? 그럼 B도 금방 나와요. 뭐냐, 그 B는요, 나에다가 HCl을 0.01몰 더 넣어주는 건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이온의 몰수가 0.03으로 들고요. 부피가 90ml예요. 이거 얼마? 3분의 1이죠. 이가 3분의 1입니다. 곱하면 10 나오죠. 예, 문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됐어요.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W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문제인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는, 예, 문제의 시작점이 다에서 시작해야 돼요. 반응을 다 했는데, C랑 B가 몰수가 그냥 주어졌어요. 자, 어, 얘가 3n 남고요. 요게 2n 남아요. 얘가 2n 생긴 거 아닙니까? 얘가 2n 주는 거예요. 얘가 n 줄어요. 그러면 얘는 5n 있었고 얘가 n 있어. 그럼 요건 기체가 총 6n이고 요게 5n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니까 나보는 기체 몰수가 얼마냐? 5.5n이.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일단 A랑 B가 몰수가 1대 5입니다. 1대 5. 1대 5인데 분자량의 비율이 32랑 17이기 때문에 A랑 B의 질량 비가요. 32 대 85예요. 그러니까 현재 A가 굳이 따지자면 117분의 32W만큼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가에서 다로 가는 동안 총 N 줄잖아요. 근데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0.5인 준다는 건 반만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EX가 117분의 16W란 얘기죠. 따라서 X는 117분의 8W. 자, 그러면, 자, 자, 보시죠. 질량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게 117분의 24W예요. 이게 3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B가 뭐냐? 117분의 48W. 질량으로 치면. 그럼 B는 117분의, 요게 117분의 85W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5분의 3이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117분의 51W입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얼마냐? 질량이 똑같아야 되죠? 어디 안 가잖아. 그러면 117분의 18W. 그죠? 그러면 A의 분자량은 C 분자량인데 A는 지금 N모를 117분의 32W로 잡은 거니까 이대로 넣을게요. 32W 분의 얘는 2N이 117분의 18W니까 얘는 117분의 9W 32분의 이게 32분의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17분의 8W 곱하기 32분의 4, 1, 52분의 1W. 답이 3번. 자, 이번 시험은 대부분 학생들이 앞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문제들인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구평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 그거를 빨리 판단하는 연습 너무 킬러에 올인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균형 있게 어,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들 비중을 나중에 높여야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 올인하다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종이 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